1월 1일부터 경남을 찾아 새해 행보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경남의 지자체들이 검은 토끼의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일제히 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양산시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종합민원과를 열었습니다. 민원과 세무, 위생 등의 업무까지 한자리에 하게 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창원과 수서로 오가는 고속철도의 경전선 운행이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SRT 창원 운행을 위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함께 1시간 40분 정도 오찬을 가졌습니다.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 대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딱 집어서 말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은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직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첫날 행보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출근 날, 새로운 목표와 기대를 안고 출근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남의 지자체들도 개묘년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과의 대화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도정 방향을 설명한 박 지사는 곧바로 도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생 등 동민 생활과 민첩한 분야와 지역 경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이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박 지사는 직접 답변하거나 시간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년도에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 지원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통해서 금융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 이런 거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중훈 경남도 교육감은 개묘년 검은 토끼를 연상하게 하는 한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육감은 올해 경남 교육은 자립과 공존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창원 특례시도 직원들이 희망의 나라를 함께 부르며 새해 업무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인 만큼 미래 혁신 성장의 기틀을 완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선 8기 시정의 실질적 원년인 2023년을 미래 성장 혁신 성장 기틀을 완성한 해로 정하고 올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창원 명운을 바꿀 정기로 삼고자 합니다. 김해 씨는 직원 대표의 청렴 결의문 낭독으로 청렴 의지를 다지며 새해를 시작했고 그동안 코로나로 간소한 시무식을 열었던 밀양 씨도 3년 만에 모처럼 직원들과 함께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뜻깊고 의미 있게 시작한 경남의 지자체들. 올해는 코로나와 경제 불황을 이겨낸 제도약의 원년으로 도약하길 바라는 기대가 시무식과 함께 경남 전역으로 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정동진 해변에 몇 번 와보진 않았는데 와본 중에 가장 오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일출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았지만 그 일출 뒤에 그 물보라가 햇빛에 비치는 그 모습이 되게 몽환적이고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생인데 새로운 경험도 많이 쌓고 스펙도 많이 쌓아서 나중에 취업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어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었는데 집에서 갇혀 있다 보니 이제 정말 조만간에 빨리 코로나가 해제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러 왔습니다. 새해부터 물가 인상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9.5% 인상했고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줄였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정도가 오르고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지자체들은 대중교통과 상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줄줄이 예고했고 식료품과 생활소비재 기업들도 다수의 가공식품과 생필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도 오를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잘 대처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양산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종합민원과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그 약속을 지켰는데요.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지역민이 찾는 곳이 민원실이어서 민원실은 쉽게 문을 닫을 수도 구조를 바꾸기도 힘듭니다. 양산처럼 행정 편의에서 시민 편의로 달라진 이러한 지자체 소식이 올해는 더욱 많이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오전 양산시 민원실에 문을 연 첫 민원인. 혼인신고를 위해 찾은 신혼부부입니다. 신설된 양산 종합민원과의 업무 첫날인 만큼 나동연 양산시장도 도우미로 나서 첫 민원인을 맞아 안내합니다. 우리 자제분 놓는 거 기본적으로 새벽 낙힙니다. 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뜻깊었고 이제 또 시장님이 직접 저희 혼인신고를 접수해 준다는 게 살면서 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또 민원실 자체가 지금 너무 개방감이 커지게 확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접수를 할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부부에게 소통과 편안함을 전해준 양산 종합민원과는 지난해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생겼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약속한 만큼 무엇보다 과감한 공간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까지 취등록세 등 세무나 위생과 업무를 위해 찾아다녀야 했던 곽과들이 모두 종합민원과로 모였습니다. 행정 편의에서 시민 편의로 바뀐 것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우리 시민 편의의 그런 민원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원래는 우리 시민들이 또 행정에 대한 믿음과 또 편리한 그러면서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그 양산으로 만들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행정 편의주의를 깨고 시민을 위해 종합된 양산의 민원 서비스. 이에 올해 예고된 역점 사업 추진단과 투자 창업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과 수서로 오가는 고속철도의 경전선 운행이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경전선 KTX 이용객이 지난해 380만 명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을 추진합니다. 현재 창원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가기 위해선 동대구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에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SRT 창원 운행을 위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해 한림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일 김해시 한림면 산란개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사체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해당 농장을 비롯해 인근 10km에 있는 600여 가구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군은 진주와 하동 등 도내에서 잇따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상황 총괄반 등 7개 부서 8명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협 공동방재단과 합동으로 철새도래지 주변을 소독하고 24시간 거점 소독시설 등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해시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전문 수렵인 28명을 선발했고 이들은 올 한 해 김해 지역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미래 5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한 핵심 현장을 찾았습니다. 홍 시장은 창원 국가산단 2.0 조성 예정지와 수소 특화단지, 우주발사체단 조립장 예정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창원시는 시의 강점인 방위와 원자력, 수소, 우주산업 육성으로 미래 50년 먹거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대상은 김해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자로 트랙터와 굴착기 등 490여 대 임대료가 해당됩니다. 일부 농기계는 오전만 사용할 경우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단감산업특구가 2025년까지 권한이 유지됐습니다. 창원시는 68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생산 기반과 유통 활성화 및 가공, 관광체험 연계 등 3개 분야와 1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교통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분야의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단감축제와 가공식품 생산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창원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에서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특화 사업이 필요하고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창원 동매감 농업이 지정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박성호 신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 임명된 박성호 원장은 내년 12월 말까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이끌게 됩니다. 박 원장은 김해시 의생명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비롯해 비즈니스 센터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김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산자유무역지역 국유지 임대료율이 동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입주기업협의회는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2024년까지 국유지 임대료율을 현재 0.68%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입주기업들은 2년 동안 1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김해시가 제3회 구지가 문학상 공모를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발표되지 않은 시나, 시조 등 순수 창작품입니다. 응모 자격은 등단 10년 이상의 문인이며 시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김해시는 올해 3회째를 맞는 구지가 문학상에 전국의 많은 문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